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밝혔는데 함께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변호사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게 죄송하신 건가요? 반사회적 행위.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월 말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준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투자금 명목의 35억 원을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를 뺀 3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1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기억나는 건 기억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선 전체 내용을 봤다면서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녹취록 내용이 나중에 혹시 공개가 되면은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는 좀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열람 등사 신청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 등을 받아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인인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재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에 풀어왔던 막대한 유동성 규모를 이번 달부터 줄여나가겠다고 이른바 테이퍼링 착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틀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한복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밝힌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규모는 매달 150억 달러씩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왔는데 이걸 앞으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입니다. 150억 달러씩 계속 줄이면 연준의 채권 매입을 통한 돈 풀기는 내년 6월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연준이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본격적 긴축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신호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think it's a good time to raise interest rates, though, because we want to see the labor market heal further. And we have very good reason to think that that will
happen as the Delta variant declines.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의 혼란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도 복병입니다. 자칫 물가만 올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도 있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Of course, the timing of that is highly uncertain, but certainly we should see inflation moving down by the second or third quarter.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필요성 언급하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학습 효과로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지만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8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4명 늘어 누적 2,91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36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의 80.5%, 접종 완료율은 75.9%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6.1%, 감염병 전담 병원 가동률은 53.4%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환영하는 분위기 가운데 방역 패스를 두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어제 집회를 열고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실내 체육시설.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를 기대했지만 방역 패스 도입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저희가 접종 여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인지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요가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운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비과학적인 기준 말고 요가 시설이 왜 고위험 시설인가에 관한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필라테스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마스크 내리고 숨 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도 되고. 다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만 뭔가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다 자꾸 바뀌고 있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요. 정부는 감염 위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점차 해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취약시설들이나 혹은 좀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단기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어제 집회를 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오늘은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접종의 경우 여전히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서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접종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미국 전역 병원의 어린이 접종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 just feel ready for my next shot and I want to get it over with so I can go do stuff I haven't been able to do before COVID. I'm pretty excited to get back to playing sports because I really love basketball, so it'll be great to actually be able to play back indoors and also like being able to go to school without a mask. 접종 대상인 5에서 11세 어린이는 미국 전역에 모두 2,800만 명. 어린이 접종이 승인되며 이제 미국 국민의 94%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부모들이 서둘러 접종 예약 대열에 나서면서 몇몇 병원은 수만 건의 신청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린이 접종이 다시 한번 전체 코로나19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의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한 연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에게 곧바로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절대 맞히지 않겠다는 답이 30%에 달했습니다. 75%가 넘는 부모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기껏 승인한 아동 백신 접종 효과가 적을까? 미국 정부는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Please know we have thoroughly reviewed all of the available safety, immunogenicity, and efficacy data before recommending this vaccine for your child. 어린이 환자가 전체 환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만큼 미국 정부는 새로 시작된 어린이 접종이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전 에너지 사용의 불가피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취지의 헝가리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까지의 원전 역할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이철우 기자입니다. 1989년 동구권 국가 최초로 우리와 수교한 헝가리. 32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늘 아데르 대통령과 나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헝가리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사용에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hogy a klímasemlegességet nem lehet elérni az atomenergia használata nélkül. 국내에서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탄소 중립 달성 때까지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국내에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관련 산업 기술과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을 원하는 나라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와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기업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국산 전투기 FA-50 수출과 관련해 슬로바키아 기업과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과의 회담을 끝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귀국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형 순대업체인 진성푸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공장을 긴급 위생 점검한 식약처는 어제 이 업체가 생산한 39개 순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재료로 그대로 들어가고 찜통 기계 및 검은 얼룩에는 벌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순대 껍질로 쓰는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서 해동하기도 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실태가 드러난 순대 제조업체 진성푸드의 공장 내부입니다. 식약처는 제보자 신고를 받고 이 업체의 위생 상태를 이틀간 집중 점검했습니다. 단속반이 들어갔을 때도 순대 재료로 쓰는 내장은 바닥에서 해동 중이었습니다. 미인가 시설에서 돼지 머릿고기를 생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게 육수 농축액을 쓰면서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백성 찰순대와 고양순대 등 이 업체가 만든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어제부터 내년 11월 1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이 제품은 대형마트 등 14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공장에 대해 해썹 부적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일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진성푸드의 순대에선 지난달 주사 바늘이 나와 식약처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진성푸드는 KBS 보도에 대해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 내용은 편파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구청에 진성푸드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77포인트 상승한 3,007.48에 코스닥은 8.37포인트 오른 1,013.3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안도하며 주요 지수가 나흘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가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내년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며 사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편 NC소프트가 차익 실현 매물에 60만 원 선을 하회하며 장 초반 급락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튿날 약세로 전환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스웨덴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집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미리 자신이 쓰던 물건들과 개인 소지품 등을 처분하고 살던 공간을 정돈한다는 개념입니다. 80대 중반인 이 여성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꾸준히 스스로 이 사망 청소 작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Done my best to reduce and to relieve my relatives from deciding what to do with all those things.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삶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Well, I'm going to die. Well, that's it. Calm. Yes, it gives kind of calm. 스웨덴에서는 사망 청소가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모두에게 주는 위안이 크다는 평가가 많아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휴대전화 리사이클링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빨라지면서 쓰지 않는 휴대전화가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 정보통신 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쓰지 않는 휴대전화가 1인당 평균 2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고 하지만 개인정보가 남아있을까 하는 우려로 마음 놓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방치된 전화기를 수거해 완벽히 초기화시켜 되파는 휴대전화 리사이클링 산업이 최근 뜨고 있습니다. Wir setzen hier professionelle Software ein zum Datenlöschen, die den Löschvorgang Schritt für Schritt genau dokumentiert und in den Logfile schreibt und stellen damit zu 100% sicher, dass keine Geräte ohne diese Datenlöschung wieder in Umlauf kommen. 이렇게 새 것으로 태어난 휴대전화는 기업체 등의 단체로 판매돼 적잖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쌍감 정책을 시행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학생들의 생활에 나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잔통재 양은 요즘 아침잠을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사교육 제한 조치 이후 1교시 수업이 20분 늦춰져 한결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我大概是7点15左右起床，然后就算8点到吧，早读，然后开始上第一节课。 2교시 수업이 끝나면 50분간 중간 활동도 즐겁습니다.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난 뒤 각자 좋아하는 탁구나 줄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 수업도 기존 주 3시간에서 매일 1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하는 방과 후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하교 시간이 됐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 숙제를 마무리하고 신체 활동이나 모형 만들기, 독서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특히 국영수 위주의 학원 수업으로 바빴던 주말은 이제 오롯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롭게 발견되는 외래종 하늘소 때문에 가로수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나무 의사인 안자이 씨는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하늘소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확인된 중국 외래종인 흰점 뽕나무 하늘소였습니다. 이 하늘소는 일본의 가로수로 많이 심은 다름나무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자이 씨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다름나무 가로수를 조사해봤더니 거의 모든 도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심한 곳은 90%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結構前のですけど、脱出口ですね、成虫が出た後です。このサイズの成虫が出てき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分かると。 외래종 하늘소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도 중국 원산 벚나무 사양 하늘소로 벚나무 가로수가 대량으로 썩어 벌목해야만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외래종 하늘소를 퇴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계는 빚쟁이가 되는데 국가만 건전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입장이 분명해질수록 재정당국의 반대 입장도 완강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총리까지 나서서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당 대선 후보의 공식 주문 성격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민생 문제 해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가계와 정부의 부채 비율을 예를 들며 가계는 빚쟁이가 되는데 정부만 건전하다며 이는 비정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부겸 총리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모르겠지만 당장 재정에는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공개 언급을 내놨습니다.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당내 우려에도 개의치 않고 이재명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선대위 출범 직후부터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해 당정이 수용 가능한 선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개발이익 환수제 등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막판입니다. 양강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선을 언급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의식해서 자신이 강세라고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되면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칠 연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로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 대척점에 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정은 취약층을 공략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세인 2030 세대를 잇따라 만나 군 장병 인권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죽어 있으면은 나도 언제 남한테 부당한 대우나 이런 걸 당할지 모른다고 그죠? 청년들한테는 그건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긴급 회견을 자청한 홍준표 후보도 당내 경쟁자 견제 대신 본선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와중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부각하려는 듯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왕권 선거로 몰아가고 싶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잡기 위해 보수 선명성을 강조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가 홍 후보를 비판하며 쓴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호남 비하라는 겁니다. 호남의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해당 행위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강력한 의지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진행한 뒤 내일 오후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각 500g과 700g으로 태어났던 한 쌍둥이 자매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100일을 맞아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뒤에는 의료진의 집중 치료와 간호가 있었는데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을 앞둔 쌍둥이 자매 가족을 만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7월 초미숙아로 태어난 선물과 열무 쌍둥이 자매. 생사의 갈림길에서 꿋꿋이 잘 버텨낸 쌍둥이를 품에 안은 부모는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잘 살아주라. 고마워. 100일 전만 해도 누구도 쌍둥이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는 정상 출산보다 16주나 빠른 24주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각각 500g과 700g, 어른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쇼크와 저산소증 등 응급 상황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생후 한 달 만에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모든 의료진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아기를 돌봐야 했고 의료진의 이런 헌신으로 쌍둥이 자매는 고비를 넘기고 2달 만에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기들이 힘을 내준 거 가장 클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른 발전한 의료 기술이 같이 도움이 되면서 생존율이 40%에 불과할 만큼 초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어른에게도 힘든 고비를 이겨내며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경남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욱 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기 때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뒤엉켜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유지하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광주, 부산은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